우리 목근 TV를 사랑해 주셔서 벌써 11번째 리더 유산을 강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철학으로 리더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들은 언제나 그들이 리더해 나가는 어떤 신념과 그 철학의 기반 위에 모든 단체들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리더하며 그 리더가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나오는 이 장표에 이렇게 지금 4가지의 어떤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 네모칸을 그려놓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화이트보드 위에 4개의 박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딱 요 4가지를 썼습니다. 요 4가지를 함축하고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라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직감했을 터인데 오래전에 우리 작고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 기업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품은 어떤 거냐 하면은 소비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책상 위에 모든 애플의 제품이 한 개씩 다 두어야 되는데 어떤 사양을 두면 좋겠느냐? 그리고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애플은 이 4가지의 철학에 근거해서 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맞추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철학으로 리더하는 그 리더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이것을 끝낼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또 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언제 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할까라고 하는 이런 실천적 실행력에 있어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리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근거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고하는 걸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란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철학은 단순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철학에 기반을 하여 리드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철학의 개념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탐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가진 리더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항상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낼까? 이거보다 더 낫게 할 수는 없을까? 항상 현재를 뭐로 보느냐 하면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철학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리더들의 5가지의 근원적인 철학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4개의 박스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나 아니요 어떤 기관이든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4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성숙시켜야 될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경영하고 관리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우리들끼리 함께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행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철학을 기록해 두고 각각의 4군데씩 10가지씩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거하는 방법을 해서 3개를 남깁니다. 각각의 3개를 남겨두고 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합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가 오늘의 애플을 만들어내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리드해 나가는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중력. 2번째는 우리는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언어의 차이도 있지만은 성장은 기능적인 목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가려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전도라든지 지역사회를 섬긴다든지 예배가 역동성을 갖게 한다든지 교육과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교회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잘 이렇게 세팅해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거기에 다 참여한다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니즈와 그 사람의 원처를 파악하고 그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비전을 알게 하여 그렇고 그러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숙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2번째는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철학은 완벽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을 추구해 갈 수는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적당히 끝나버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완벽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도모해 가는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 집중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철학으로 이끌어가는 이 5가지는 다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냅니다. 집중하게 되면요 완벽을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완벽한 설교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 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경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완벽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디모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가 있으신가요? 빌레몬이 있나요? 두기고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기록한 5가지의 이름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동력자가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동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5가지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멘토링 목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멘토링 목회를 많이 정보하고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청취하면서 여러분의 멘토링 목회와 사람을 세우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는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대면해야 되잖아요. 교인과 교인이 대면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어제부터 1.5단계로 이렇게 상승되어졌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우리 예배당 공간의 30%만 앉을 수 있고
식사 안 되고 모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페를 가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때문에 테이블 하나씩 비워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여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 되면 바깥에라도, 밖에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이 대면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을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멘토링 목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역의 모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맨투맨. 그리고 여러분 보이스톡에서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줌을 통하든지 웹에서를 통하든지 보이스톡을 통하든지 페이스북을 통하든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과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근본적인 철학은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글을 PR하거나 애플을 PR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한지 모릅니다. 구글 복잡한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애플이라는 자기 그 브랜드의 이름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여러분 사역들을 단순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시간도 정돈하고 모든 것들을 단순화해가는 그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해가는 리더들의 마땅한 리더십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의 근본적인 철학들에 대한 항목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략 10가지씩 써보시고 그리고 줄여서 3가지를 남겨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을 리드해가는 리더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특강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